서기 645년 동아시아의 패권을 쥔 당나라 태종 이세민의 50만 대군이 고구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안시성, 그것은 제국의 발굽 아래 남겨진 마지막 자존심이자 바람 앞에 등불이었다. 당나라 군대는 단순한 포위를 넘어섰다. 그들은 산을 옮겼다. 60일간의 밤낮 없는 공사 끝에 완성된 토사는 안시성의 성벽보다 높게 치솟았다. 그것은 단순한 흙더미가 아니었다. 고구려 병사들의 목을 조여오는 거대한 처형대였다. 토산 위에서 당나라 병사들은 성벽 아래의 고구려군을 내려다보며 조롱했다. 그들의 눈에 안시성은 이미 함락된 것과 다름없었다. 당 태종의 승리는 시간 문제로 보였다. 하늘조차 대당 제국의 편인 듯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가 기이한 궤적을 그리며 비틀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절망이 가장 짙게 깔린 새벽, 안시성의 짙은 안개 속에서 시공간의 균열이 입을 열었다. 그것은 말발굽 소리가 아니었다. 천둥 소리도 아니었다. 대지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짐승의 낮은 으르렁거림이었다. 고구려 병사들도 성벽 밖의 당나라 군대도 알지 못했다. 전장의 방정식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음을. 대한민국 육군 제7기동군단 소속 K9A1 자주포 천둥 47톤의 강철 괴수들이 1400년의 시간을 넘어 고구려의 흙바닥 위에 그 육중한 궤도를 내려놓았다. 지휘관의 통신망이 지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복구되었다. 위성도 GPS도 없는 고립된 시공간. 하지만 그들에겐 적의 좌표가 필요 없었다. 눈앞에 거대한 표적이 하늘을 가릴 듯 서 있었기 때문이다. 토산 위에 당나라 병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안개 속에 웅크린 저 거대한 검은 그림자는 무엇인가? 나무로 만든 누각인가? 아니면 철로 덮인 코끼리인가? 공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직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자신들이 서 있는 그 높은 흑산이 곧 그들의 거대한 무덤이 될 것임을. 심판의 포신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당나라 진영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수만 개의 눈동자가 안개 겉인 성벽 아래 낯선 강철의 괴수들에게 고정되었다. 어떤 이는 거대한 거북이라 했고 어떤 이는 고구려가 숨겨둔 쇠로 만든 코끼리라 수군거렸다. 미지의 공포는 전염병처럼 병사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요물에 현혹되지 마라. 쏘아라. 저 쇠덩이를 고슴도치로 만들어라. 지휘관의 호통과 함께 수천 발의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화살촉들이 K9A1의 장갑판을 덮쳤다. 하지만 그것은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보다 무의미했다. 팅, 팅, 경쾌한 금속성 소리만이 허공을 맴돌았다. 당나라 최고의 궁수들이 날린 화살은 현대 과학이 집약된 복합장갑 앞에서 이쑤시개 조각처럼 부러져 나갔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당 태종의 눈썹이 처음으로 꿈틀거렸다.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방어력. 그것은 단순한 단단함이 아니었다. 거부할 수 없는 격차였다. 바깥의 소란과는 단절된 차가운 강철의 자궁 속 승무원들은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외부 타격 감지, 피해 없음, 적대 행위로 간주, 교전 수칙에 따라 대응 사격 준비합니다. 알았다. 목표는 전방 일시 방향, 적 토산 지휘부, 거리 800m, 직사 모드로 전환한다. 155mm 고폭탄, 단 한 발로 축구장 넓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화력이 약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강철 야수의 긴 코가 움직였다. 유압장치의 미세한 구동음과 함께 8m 길이의 포신이 하늘이 아닌 토산의 정상을 향해 수평으로 맞춰졌다. 마치 거인이 손가락으로 개미떼를 가리키는 듯한 섬뜩한 조준이었다. 황제는 직감했다. 저 검은 구멍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 안에서 튀어나올 것이 화살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인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키는 순간 전장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폭풍 전야의 침묵. 그것은 학살의 예고였다. 조준 끝. 셋, 둘, 하나. 발사. 천지가 뒤집히는 굉음이 고막을 찢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대기가 비명을 지르며 찢겨나가는 순간 40kg의 고폭탄이 음속의 2.5배 속도로 허공을 갈랐다. 거리는 불과 800m, 눈을 깜빡일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폭발은 참혹하고도 아름다웠다. 당나라 병사들이 60일 동안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토산의 허리가 단 한 방에 날아갔다. 흑기둥이 하늘로 치솟으며 수백 명의 병사들이 종이 인형처럼 허공으로 흩어졌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압도적인 파괴력이었다. 연이은 두 번의 천둥, 이번에는 토산의 정상을 강타했다. 지휘부가 있던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견고해 보이던 흑산은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당 태종 이세민은 바닥을 기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지옥도였다. 자신의 정예 병사들이 있던 자리는 시커먼 크레이터로 변해 있었고 자랑하던 토사는 반으로 쪼개져 붕괴되고 있었다. 전장은 침묵에 잠겼다. 50만 대군은 얼어붙었다. 분노도 전의도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오직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았다. 저 성벽 아래 웅크린 강철 괴수들은 사람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재앙이었다. 신의 회초리가 대지를 후려친 듯했다. 이것은 전투의 시작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학살의 서막이었다. 토산의 붕괴는 단순한 구조물의 파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당나라 군대의 정신적 지주가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성벽을 기어오르던 병사들은 허공을 쳐다보며 얼어붙었고 충차를 밀던 병사들은 뒷걸음질 쳤다. 도망치지 마라. 저것들은 요술이다. 베어라. 가까이 가서 베어버려. 용맹함은 때로는 가장 슬픈 비극이 된다. 중무장한 당나라 기병대가 강철 괴수를 향해 돌진했다. 그들의 칼날이 닿기만 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현대전의 보병 저지 화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접근하는 적 보병 및 기병 식별, K6 개방, 사격 개시, 화약 냄새와 함께 죽음의 채찍이 휘둘러졌다. 12.7mm 중기관 총의 탄환은 당나라 병사들의 방패를 종이처럼 뚫고 갑옷을 찢고 말과 사람을 동시에 관통했다. 그것은 전투가 아니었다. 도살이었다. 예광탄이 붉은 궤적을 그리며 지나간 자리에는 온전한 시체가 없었다. 제국의 자랑이던 중장 기병대는 강철 괴수의 발치에도 닿지 못한 채 핏덩이로 변해 뒹굴었다. 공포는 이성보다 빨랐다. 살려달라는 비명과 함께 전선은 순식간에 붕괴되었다. 50만 대군의 위용은 사라지고 살기 위해 서로를 밀치고 달아나는 오합지졸만이 남았다. 안시성 앞 벌판은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했다. 1차 방어선 무력화 확인, 적 주력군, 후퇴 중.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는 자비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이제 당태종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고구려의 작은 성이 아니라 시대를 잘못 찾아온 미래의 재앙이었음을. 전선에서 심리 떨어진 당나라군 후방 보급기지. 이곳은 아직 평화로웠다. 병사들은 전방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폭발음을 그저 천둥 소리라 여기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보다 더 빠르게 찢겨나갈 운명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파열음이 대기를 강타했다. 소닉붐. 음속을 돌파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가 지상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병사들은 고막이 터질 듯한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보이지 않았다. 소리가 들렸을 때는 이미 그 물체는 머리 위를 지나간 뒤였다. 대한민국 공군 KF-21 보람에 마하 1.8의 속도로 비행하는 초음 속의 지배자가 1400년 전의 하늘의 궤적을 새겼다. 당나라 병사들에게 그것은 날아가는 새가 아니라 번개를 휘두르는 은색용이었다. 타겟 식별, 적 보급로 중심부, 정밀 유도 폭탄 투하, 준비, 라저, 진입한다. 화살을 쏘기 위해 말을 달릴 필요도, 성벽을 기어오를 필요도 없었다. 고도 2만 피트 상공. 인간의 눈으로는 닿을 수 없는 신의 영역에서 심판이 내려왔다. 정밀 타격. 오차 범위 1m의 정확도로 떨어진 폭탄은 제국의 식량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적의 동맥이 끊어졌다. 당태종은 등 뒤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보았다. 전방의 괴물들만으로도 벅찬데 이제 하늘조차 그들을 거부하고 있었다. 공포는 이제 절망으로 바뀌고 있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인가? 공포에 질려 달아나던 당나라 군대는 본진이 있는 평원지대로 모여들었다. 장수들은 흩어진 병력을 수습하며 방패로 거대한 진을 쳤다. 그들은 안시성에서 충분히 멀어졌다고 믿었다. 사거리 밖으로 벗어났다는 착각,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오판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다연장 로켓 시스템 K-239 천무. 하늘을 춤추게 한다는 그 아름다운 이름 뒤에는 광역제압이라는 파괴의 본능이 숨겨져 있었다. 대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130mm 로켓탄들이 꼬리에 불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쳤다.
그것은 마치 용의 군단이 승천하는 듯한 장관이었다. 당나라 병사들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백 개의 불화살이 구름을 뚫고 자신들의 머리 위로 낙하하고 있었다. 그때 탄두가 열리며 죽음의 씨앗들이 쏟아졌다. 강철비, 분산탄은 표적의 상공에서 수천 개의 자탄을 흩뿌렸다. 피할 곳은 없었다. 숨을 곳도 없었다. 하늘 자체가 무기가 되어 내려앉는 순간이었다. 지상은 순식간에 화염과 폭발로 뒤덮였다. 방패도 갑옷도 소용없었다. 강철의 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인간의 형체는 사라지고 그저 검게 그을린 대지와 찢겨진 깃발만이 남았다. 단 한 번의 일제 사격으로 일개 사단 병력이 증발했다. 이것은 조준 사격이 아니었다. 좌표 지우기였다. 지도 위에서 적이 존재하던 공간 자체를 지워버리는 압도적인 화력의 투사였다. 살아남은 자들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생기가 없었다. 인간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재해 수준의 폭력 앞에서 그들의 영혼은 부서졌다. 50만 대군이라는 숫자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것은 그저 더 많은 표적일 뿐이었다. 전선이 붕괴되는 동안 당 태종의 본영은 끔찍한 침묵과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전령들은 나갔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수십만의 대군을 움직이던 거대한 신경망이 마비된 것이다. 폐하, 좌군과 우군 모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깃발 신호도 북소리도 먹통입니다. 전선이 지워졌습니다. 보고 체계의 완전한 붕괴. 현대전의 눈과 귀를 가진 한국군에게 당나라군의 전령 시스템은 너무나 느리고 취약했다. 드론과 저격수들에 의해 연락병들이 제압당하자 제국의 지휘부는 눈먼 장님 신세가 되었다. 그때였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천막 입구에서 기이한 날갯짓 소리가 들려왔다. 파리 소리 같기도 하고 벌떼 소리 같기도 한 불길한 진동음. 소형 정찰 드론. 전장의 상공을 소리 없이 배회하던 기계 눈이 황제의 코앞까지 내려왔다. 병사들이 창을 휘두르고 화살을 쏘았지만 드론은 유령처럼 가볍게 허공을 미끄러지며 그들을 비웃었다. VIP 식별 확인. 당태종 이세민. 좌표 고정 완료. 당태종은 직감했다. 저 작은 기계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 기계가 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 누군가가 함께 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이자 완벽한 통제불능에 대한 공포였다. 하늘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장군들의 고함 소리는 비명이 되었다. 숨을 곳은 없었다. 어둠도, 성벽도, 황제의 위엄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적은 신의 시선으로 전장을 내려다보며 개미떼를 지식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휘관의 멘탈 붕괴. 이것이 바로 현대전이 노리는 진정한 승리였다. 총알 한 방 쏘지 않고 적의 수뇌부를 공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심리전의 정수였다. 공포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본성을 끌어냈다. 황제의 면전이라는 사실조차 잊혀졌다. 장군들은 서로에게 패배의 책임을 떠넘기며 멱살을 잡았다. 충성심은 생존 본능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갔다. 퇴각해야 합니다. 여기 있다간 다 죽습니다. 선봉대가 전멸했다고요? 도망치자고? 폐하를 두고 내 놈 혼자 살겠다는 거냐? 당태종은 침묵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저들의 다툼은 충정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천하를 호령하던 대당 제국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 앞에 발가벗겨진 겁쟁이들만이 남았다. 황제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순간 한 발의 포탄이 천막 근처에 떨어졌다. 경고 사격. 한국군 지휘부는 황제를 죽이지 않았다. 다만 보여주었을 뿐이다. 우리는 언제든 너를 죽일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 천막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먼지와 화약 냄새가 황제의 코를 찔렀다. 그때 당태종은 깨달았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징벌임을. 인간이 하늘을 상대로 이길 수는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먼지 덮인 옥새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에서 정복자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깊은 절망만이 남았다. 전군, 철수하라. 깃발을 내려라. 항복은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멸종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다. 서기 645년 가을, 안시성 앞바다를 메우던 당나라의 깃발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원정은 칼 한 번 제대로 섞어보지 못한 채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제국의 패배가 아닌 시대의 패배였다. 해질 무렵 안시성 앞 벌판에는 기이한 질서가 찾아왔다. 당나라의 50만 대군은 패배를 인정하고 철수를 시작했다. 그것은 도주가 아니었다. 압도적인 힘에 대한 경의이자
처절한 굴복이었다. 병사들은 손에 든 창과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쇠붙이들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다. 그들의 등 뒤에는 여전히 강철의 야수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K9 자주포의 포신은 물러가는 적군을 향해 천천히 회전하며 마지막까지 조준을 풀지 않았다. 당나라 병사들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에 감히 고개를 돌리지도 못했다. 당태종 이세민은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안시성을 돌아보았다. 천하를 손에 쥐었던 그였지만 오늘 그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미래의 힘을 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비친 것은 분노가 아닌 깊은 허무였다. 저들은 고구려의 군사가 아니다. 하늘이 보낸 귀신들이다. 황제의 탄식과 함께 대당 제국의 야망은 안시성의 흙먼지 속에 영원히 묻혔다. 전쟁은 끝났다. 승리의 함성도 없었다. 오직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에 대한 기억만이 그들의 가슴에 낙인처럼 새겨졌다. 포성이 멈춘 전장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다. 승무원들은 말없이 해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지켜낸 것은 단순한 성 하나가 아니라 한반도의 역사 그 자체였음을. 임무가 완수되었다. 역사의 균형이 바로잡히자 시공간은 다시 문을 닫기 시작했다. 안시성을 구원한 강철의 수호자들은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짙은 안개 속으로 서서히 모습을 감추었다. 엔진 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혔고 거대한 궤도 자국조차 안개와 함께 희미해져갔다. 이튿날 아침 당나라군이 떠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고구려 병사들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였는지 알 수 없었다. 훗날 역사는 이 기적을 양만춘 장군의 신궁이나 하늘의 도움으로 기록할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안시성의 대지를 울렸던 천둥의 기억은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다. 천년의 시간이 흘렀다. 전설은 역사가 되었고 역사는 다시 현실이 되었다. 한반도의 수호신은 더 이상 안개 속에 숨어 있지 않다. 세계 최정상급의 화력, K9 자주포, 하늘을 지배하는 KF-21, 보라매, 그리고 그 힘을 운용하는 대한민국 국군.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기적을 바라는 약소국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적을 만드는 강대국이다. 압도적인 힘만이 평화를 보장한다. 400년 전 안시성을 지켰던 그 불굴의 의지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살아 숨쉬고 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안시성의 천둥편 재미있게 보셨나요? 비록 상상이었지만 우리 국군의 위용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강력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충격적인 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승!